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험에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또 한 문제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30회 시험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등록 절차와 그 다음에 이 등록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그 다음에 등록 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에 특히 초점을 맞춰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 절차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건을 구비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개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다음에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7일 이내에 개업공개시 이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통보를 받고서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은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의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이니까 당연히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해놓은데 가로해 놓고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형 사진,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외국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는 결격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법 6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졸업과정하는 수시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에 보면은 제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게 되죠. 첫 번째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물 대장도 이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전자정부법에서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데,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식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요거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만 제출하면 되고 내국인은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내국인은 제출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등록관청에서 이 본적지 신원 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라고 며칠의 기간을 준 겁니까? 요 7일의 기간을 준 거죠. 7일 이내에 요거 확인해서 등록 통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은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서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되는데, 그럼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 딱 한 군데 동그라미를 치면은 어디? 이 업무 보증 설정 시점, 요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정에서는 업무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등록 통보를 받은 다음에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도 역시 보증 설정 증명서면 제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보증 설정 증명서면 제출하지 않는데, 저기 뒤에 가보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제출해야 되고, 저기 끝에 가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에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법과목은 항상 이런 차이점의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차이점을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등록 신청자입니다. 등록 신청자에서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해서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공인중개사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는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는 전부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 해놓고 소속공인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속공인회사를 제외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인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공인사가 신규 등록하면은 이중 소속으로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제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소속공인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옛날에 17회 시험부터 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17회 시험에서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험 보고 나서 전부 다 강사들 카페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소속공인사가 왜 신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러면 한번 종업원은 영원히 종업원만 하라는 얘기냐? 이 나쁜 놈들아.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소속공인사가 신규 등록하고 싶으면은 이 소속자 떼버리고 하면 되죠. 이 떼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면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러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속공인사로 취직해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호사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취급하진 않는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으로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이 소송에 계류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소속공인사에 대한 출제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개업공인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사의 종별은 총 3가지가 있게 되죠. 법인인 개업공인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중개인.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업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X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X표가 되려면 여기에 단정적인 말이 들어갑니다. 즉 모든 개업공인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중개인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 몇 가지? 4가지. 중개업원의 등록 기준은 손가락 핀 거는 4개. 접은 거 몇 개? 6개.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 4가지, 중개업인의 등록 기준 6가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법인의 등록 기준 6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해놓고 이 물음표 해놨죠.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 상법상 회사에는 몇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까? 5가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 5가지 종류의 회사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이 6가지 종류가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공인중개사법 14조의 업무는 중개업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총 7가지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고,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중개업이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14조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중개업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대표를 어떻게 제외한 사원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는데, 이 지문이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는 거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가면 X가 되겠죠. 대표자를 제외한이니까 제외한에 반대말은 포함한,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뭘로 바뀌어서 2분의 1로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가 돌아가면서 바뀌어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뭐가 바뀔 차례다? 요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한다. 요게 이제 그 순서에 입각하면 바뀔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라는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대표자, 임원, 사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모두 실무교육을 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원임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네 가지 사항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 즉, 짓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요거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요것도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니까 요거 네 가지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사원과 임원 전체가 결격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중개법인의 그 등록 기준 6가지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거니까는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입니다. 요즘에 와서 이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먼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무등록의 상태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 무등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당연히 무등록이 되겠죠. 이것을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면은 등록을 했기는 했지만은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실효 사유는 등록은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 존속적이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되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등록을 자진반납한 경우는 무등록이 되겠죠. 이것을 폐업이라고 얘기하고, 등록을 해준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강제로 뺏어버리면 무등록이 되겠죠. 이것을 등록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무등록의 상태와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개념이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세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세유 한 글자씩 따면은 어떻게 해요? 사, 부, 결, 이, 양, 업, 투 이렇게 됩니다. 사는 사망해산, 그 다음에 부는 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결은 결격사유, 이는 이중 등록 또 하나 이는 이중 소속, 양은 양도되어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 업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개사로 있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는 이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절대적 등록 취소세유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세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뭐가 있어야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취소 처분이 있어야지만 무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상태와는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왼쪽에서 4가지와 오른쪽 1가지를 첨가시키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중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갖고 이제 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2번 결격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3번 이중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 5번 폐업 신고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몇 번?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지만은 이 자체가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사망해산 요거는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죠. 실효 사유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 사유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서로 모순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라면은 취소 처분이 있어야지만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또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실효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1번 꼴깍 숨이 넘어가는 시점, 2번 등록 취소 처분한 시점. 몇 번? 1번 꼴깍이 정답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시점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사유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절대적 취소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나? 등록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등록관청에 서류상으로는 등록한 걸로 나오죠. 이 서류를 정리하는 방식이 바로 취소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된다.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등록 중개업의 효력,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줬을 때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경우에 의뢰인들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는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미 줬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로서 명확하니까 요즘 이제 그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을 금지하게 되고 이중 등록뿐만 아니라 이중 소속도 금지가 됩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중복되는 것을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한쪽에서는 사장님, 한쪽에서는 종업원, 이게 이중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처벌 규정이 틀렸기 때문에 두 개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처벌 규정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엄격하게 구별할 만한 실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똑같이 취급이 되고 등록증 양도 대여가 금지가 됩니다. 전부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에 되게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사부 결이 요 이자가 뭐라고요? 이중 등록 또 하나 이는 이중 소속 양은 등록증 양도 대여 전부 다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이 등록 기준하고 그 다음에 등록 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 즉 무등록 중개업자 요거를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상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이렇게 그 가로를 넣습니다. 이 가로를 넣는 이유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험 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갖고 우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은 자기가 낸 문제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토를 다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이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니까 X. 2번은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 여기는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이 되는데 이 주택의 분양 대행업이 14조의 업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죠. 해당되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업의 대표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되나? X가 되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어떻게 제외한 사원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일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수료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3분의 1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전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사원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개업인의 중개사무소는 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X. 중개사무소 부분에서 면적 제한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기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문제 2.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이 전제가 들어가는데, 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그러면 한 군데 밑줄을 치면 어디 밑줄?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구청장 이렇게 가면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공인인계사 자격증은 부동산 자격증입니다. 부동산 자격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이 법령들이 대부분 부동산 관련 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법은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 및 실무에서 주소라는 말이 나오면 주소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맞죠? 그런데 이게 중개인 때문에 이제 X가 되려면은 중개인 때문에 X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단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중개인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수속공개사도 실무교육 수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수속공개사 신규 등록할 수 없다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결격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인과 외국 법인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에 해당이 되죠. 내국인은 등록관청에서 본적지 실현 확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등록 신청 시에는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등록 통보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은 3번 소속공인인계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당사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 당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자격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인인계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무효. 맞죠? 무효기 때문에 보수 안 줘도 되고 이미 줬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 그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X. 여기서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죠. 무효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이중소속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에서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 X. 이중 등록 당연히 금지가 되는 거죠. 요게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규정이고 요거는 이중 등록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무등록 중개업 등록 위반과 그에 따른 제재 여기서 이제 요즘에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공부하셨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 출제 비중은 높은 파트니까는 잘 정리하면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